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항암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지 매일매일 생사의 기로에서 남편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려낼 수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 믿었지만 주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는 우리 부부의 몫이었습니다. 암과의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 그것은 매일 새벽 6시 기계를 갈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항암 치료로 온몸이 찢어지고 또 몸이 불이 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아니면 반반이라도 그 고통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지난 5년 모두가 가망이 없다라고 했던 제 남편이 살아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65세를 바라보는 환자의 몸 상태가 어떻게 20대 청년 같을 수 있냐고요. 그 비결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매일 아침 저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산 것은 당신이 매일 아침 갈아준 그 주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오늘 제가 공개할 에너지 주스는 평범한 주스 레시피가 아닙니다. 항암을 하는 첫날 부작용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어떻게든 먹여서 살려보려고 연구하고 직접 몸으로 겪어서 완성한 생존 레시피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흔한 해독 주스랑 비교하지 마세요. 항암 환자의 간 수치를 지키면서도 면역력을 폭발시키는 황금 비율, 그리고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전부 다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아마 여러분은 몸에 좋다는 비싼 재료를 사다가 오히려 환자의 간을 망가뜨리는 실수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통 환자 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무조건 몸에 좋으면 다 넣고 진하게 따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환자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항암 죽인 몸은 이미 독한 약물 때문에 간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갑자기 고농축, 영양분이 들어오면 간이 너무 버거워요.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단계별 조절법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암세포랑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전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부터 바꿔야 합니다. 암세포는 단 거, 설탕을 좋아하고 산성 체질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환경은 알칼리성, 산소가 풍부한 상태여야 돼요. 제가 세운 전략이 바로 하루를 6끼로 나누는 식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끼니 남편의 하루를 여는 에너지 주스의 식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재료부터 말씀드릴게요. 케일, 사과, 양배추, 노란 파프리카, 그다음에 샐러리. 여기에 여름에는 몽이나 돌미나리 그런 것들을 추가해도 괜찮아요. 묵나물 같은 것도 희석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 아는 재료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손질하고 어떤 비율로 섞느냐가 참 중요한 관건이에요. 여기서 먼저 세척을 할 때 가장 기본이지만 정말 중요해요. 암 환자는 늘 감염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채소에 농약이나 해충알이 환자에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넣고 약 10분 정도 담가두고 씻으면 돼요. 그리고 오래 담그면 비타민이 손실이 되고 또 귀찮다고 대충 하면 해충들이 약해진 장에 들어가면 균이 들어가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겠죠. 항암 환자는 위급 상황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비율이에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절대 욕심내면 안 돼요. 캐를 듬뿍 내서 진하게 짜면 100이면 벽 설사하거나 간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과 비율을 60에서 70%까지 높여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양배추, 케일, 노란 파프리카, 그다음에 샐러리 이런 것들은 30%에서 40%, 그리고 레몬은 한 10%. 그리고 이제 환자가 적응하는 거를 지켜보면서 이제 좀 천천히 케일과 레몬의 양을 늘려가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레몬을 너무 새콤하니까 먹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만 넣으시고 잘 적응을 하면 많이 넣어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당일이나 몸에 한기가 느껴질 때 또는 평소보다 변이 묵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하루를 쉬세요. 쉬는 것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스와 녹즙의 차이를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믹서기에 갈아서 건더기까지 먹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암 환자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암 환자는 소화력이 바닥이에요. 그리고 입맛도 없는데 섬유질이 많은 주스를 목에 삼키면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10중 8구는 안 먹는다고 해요. 먹기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목 넘김이 좋아야 날마다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섬유질을 걸러내는 녹즙으로 했어요.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녹즙기를 뭘 사야 하지? 고민될 거예요. 무조건 최신 것으로 사되 조성 녹즙기로 사야 해요. 그래야지 분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짤 때 막혀서 잘 안 돼요. 그리고 다 짜서 분해하면 세척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압축이 돼서. 절대 분해가 안 돼서 세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 힘으로도 안 될 때 정말 짜증나죠. 그래서 그냥 통째 버리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몰라서 녹즙기를 2번, 3번을 바꿨어요. 제가 최신 걸로 조속 녹즙기를 이제 사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편해졌죠. 편리해지고 덜 힘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담을 용기는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병에 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분량은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궁금하죠. 물론 매일매일 갈아서 즉석에서 드시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저는 3일치 또는 4일치, 지금 5일치, 6일치까지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레몬의 양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패되지가 않아요. 양배추의 이런 부분을 덜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풋내가 많이 나요. 이제 제가 직접 시연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재료 케일인데요. 이거는 셀로라판이라는 항암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을 유도하는 아주 귀한 애예요. 그런데 손질할 때 심지를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착즙이 걸려서 너무 힘들어요. 중간에 안 짜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과예요. 사과의 껍질이 영양이 많지만 요즘 사과는 껍질에 보존제가 많아서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60%, 70% 껍질을 제거를 하고 사용합니다. 당연히 씨도 제거해야겠죠.
녹즙기 광고에 사과가 통째에 들어가는 건 나오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상술입니다. 세 번째, 노란 파프리카. 그런데 왜 노란색이지? 궁금하죠? 다른 색 넣어도 돼요. 그런데 빨강, 주황을 넣어보니까 똥색이 돼서 먹기가 싫어하더라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정말 들립니다. 영양면에서도 노란색에는 피라진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전 예방이나 혈액순환에 좋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거를 넣어야 예쁜 톡빛이 돌아서 먹고 싶어요. 맛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번째는 샐러리죠. 샐러리는 향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혈압을 조절하고 염증을 잡는 데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특유의 향이 너무 싫다면 양을 줄이되 조금이라도 넣으신 걸 추천해요. 귀걸이는 당연히 이 질긴 심지를 다 제거를 해야만 즙이 부드럽게 나오고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심을 계속 빼야 돼요. 이렇게. 다섯 번째는 양배추예요. 양배추는 싱싱할수록 즙이 많이 나고 달큰한 맛이 납니다. 그러나 조금만 넣으세요. 환자의 위와 장이 조금 편안하라고 그 정도만 넣거든요. 많이 넣으면 풋내 나서 맛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이렇게 양배추에 이렇게 두꺼운 부분은 가능하면 안 넣는 게 좋아요. 이것 때문에 풋내가 많이 나거든요. 김치 담을 때도 그래서 빼죠. 그리고 마지막 약반의 감초,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 이 레몬은 천연 방부제에다 비타민C의 폭탄이에요. 항암 주사 맞고 오면 환자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로감이 극에 달하죠. 그때 레몬의 구연산이 젖잔을 분해해서 피로를 씻어줍니다. 그런데 레몬 껍질이 기름기가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기까지 닦아낼 정도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씨를 제거하고 즙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녹즙기로 안 하고 이 착즙기로 해야 편합니다. 이 착즙기가 없으면 다이소에서 파는 돌리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매번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팔 아프고. 근데 착즙기 별로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착즙기로 해야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제 재료들을 넣고 착즙을 쉬다갑니다. 여기서 팁 하나. 한 종류의 채소만 넣지 말고 골고루 섞어서 넣으세요. 그래야 엉키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잘 짜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넣으세요. 색깔이 나오는 거 보시죠? 이렇게 녹즙을 짜면 한 잔에 5대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지만 하루를 시작하는데 3배를 깨우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물 해먹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매 식사 때마다 샐러드를 해먹으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한 잔으로 하루를 버틸 에너지가 충분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한 잔으로 5대 영양소가 부족할 때는 식사 때 보충하면 돼요. 레몬은 찌기로 짜야 되거든요. 이렇게 짜야 편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아까 나온 주스예요.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레몬을 이렇게 섞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패되지 않고. 이 정도 이렇게 섞어서. 있네요. 맛있는데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부드러워요. 전혀 시지 않아요. 케일 맛이 진하지 않아서 사과 맛이 많이 나거든요.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 짜졌어요. 편안하고 가볍게 처음에 시작하시고요. 점점점 잘 드시면 이렇게 케일을 많이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 케일을 먹기 위해서 이거를 먹는 거예요. 케일하고 사과를 먹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궁금해하는 에너지 주스 레시피 진짜 효과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암 환자는 물론 건강한 사람도 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해 드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욕심은 금물이다. 처음에는 사과의 비율을 높여서 환자의 간과 장이 적응할 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둘째는 위생과 정성의 기술이다. 10분 식초 세척과 줄기심지 제거, 또 유리병 보관이라는 원칙을 지키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구의 편리함을 이용해서 보호자가 지치면 끝이에요. 그래서 세척이 쉽고 또 테이크가 넓은 또 조속 착즙기를 선택해서 매일매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 전에 제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주방에서 뭘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또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해봐.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하면 좋아져.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간절했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레시피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요리법을 알려주는 곳이 아닙니다. 암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기를 소원하는 암환과 그 가족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저 같은 평범한 주부도 해냈으니 여러분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레시피 바로 메모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스 말고 하루 6개 중 나머지 식단은 어떻게 구성했는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